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처음 출시가 됐죠. 9세대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1982년 처음 출시가 됐죠. 지금까지 한 42, 3년 정도 흘렀는데요. 9세대까지 진화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최근에 SUV나 크로스오버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TNGA 플랫폼을 적용을 했고요.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 효율, 출력 이런 게 8세대 모델에 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9세대 하이브리드가 원래 4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국내에는 XLE 트림과 XLE 프리미엄 트림 두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미국에서는 사륜 구동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사륜 구동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좀 한 가지 아쉽지만 XL이나 XLE 프리미엄이 9세대 캠리 중에 하이 트림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수입차들이 굉장히 높은 트림을 주로 수입하죠. 최소한 중간급 이상의 차들을 수입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깐깐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캠리도 마찬가지로 상위 트림만 2가지 트림을 들여왔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차 중에서 53%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10대 중에 5.3대죠. 하이브리드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특히 토요타나 캠리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시피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죠. 그래서 이런 캠리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 외관을 먼저 전면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면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토요타의 최신 디자인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젊은 층에도 좀 어필하는 현대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런 디자인이죠. 일단 저중심의 낮고 와이드한 차체로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또 그리고 시그니처인 슬림한 그런 헤드램프, 해머 헤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고요. 또 엠블럼 자체도 좀 미니멀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단조로웠던 그런 그릴 역시 좀 커지면서 그리고 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졌죠. 트렌디하면서 이렇게 세련된 이런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은 좌우의 에어벤트 이런 것들이 세련된 이런 느낌을 더합니다. 지금 자세히 가까이서 보시면 그릴의 이런 패턴들이 과거의 캠리는 전통적인 그런 세단의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 캠리는 렉서스 세단의 그런 그릴의 디자인을 차용해 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에어벤트가 타이어에 열기도 시키지만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에 튀어나오게 좀 각이 져 있죠. 이런 디자인들이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전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저 C필러가 좀 낮아진, 굉장히 슬림해지고 간결해진, 또 날렵해진 이런 느낌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HEV 하이브리드 표시가 또 돼 있고요. C필러가 약간 쿠페 스타일의 이런 느낌도 있고요. 좀 간략하면 슬림하면서 날렵하게 얄쌍하게 이렇게 뻗은 그런 느낌입니다. 연비를 먼저 보시면 하이브리드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 차고요. 복합 연비 17.1, CO2 배출량이죠. 92, 배출량이 100 이하면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심 연비가 17.5, 고속도로 연비가 16.7. 이 하이브리드 차들은 아무래도 도심 연비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차죠. 고속으로 달리기보다는 좀 저속으로 달렸을 때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죠. 또 휠을 보시면 멀티 스포크 타입의 18인치 휠을 적용을 했습니다. 화려하면서 세련된 이런 느낌이 있고요. 브리지스톤 타이어고요. 235, 45R 18인치 18인치 타이어가 끼어 있습니다. 휠의 디자인이 굉장히 기하학적이면서 약간 화려한 꽃무늬처럼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투박했던 그 8세대 모델에 비해서 슬림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면부와 디자인 통일감을 줬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테일램프도 전면부의 C차 타입처럼 똑같이 여기도 C차 타입을 줘서 통일감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 표시가 있고요. 이 캠리 엠블럼이 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도 굉장히 간결한 느낌이고요. 단순하면서 조금 얇은, 얄쌍한, 그리고 폭으로, 좌우폭으로 넓어지면서 위아래를 누른 이런 느낌의 그런 모습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실까요? 네, 트렁크를 한번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죠. 트렁크가. 우와, 이거는 삼각대인데 여기에 끈끈이가 붙어서 이렇게 딱 놓을 수 있게. 트렁크가 정말 넓고요. 골프백 4개 정도는 그냥 너끈하게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넓습니다. 밑에 보시면 최근에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저렇게 펑크 킷을 두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차는 스티로폼 같은 걸로 메꾸었는데 히든 화물 공간을 두는 그런 차들도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트렁크. 그러면서 넓습니다. 정말 넓네요. 일본 차나 한국 차의 이 트렁크는 정말 넓습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이 차가 캠리의 최고급 트림인데 XL이 프리미엄 트림인데 전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닫을 수 있게. 제가 토요타 차량을 가끔 소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토요타는 기본적인 거에 충실을 하다. 그리고 어떤 편의사양이나 이런 거에 보다는 안전, 주행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브랜드다. 이게 만약에 동급의 현대차였다면 이건 당연히 버튼을 넣어서 전동식 테일게이트를 뒀겠죠. 근데 이 차는 수동으로. 역시 이런 거에 있어서 그 브랜드의 어떤 쪽에 가치를 두냐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실외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러면 실내를 좀 살펴보고 주행 느낌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9세대 캠리 하이브리드 2.5 모델의 실내를 지금 탔는데요. 많이 개선이 됐고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세대에 비해서. 대시보드 라인도 수평으로. 이 수평 디자인을 최근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차체가 좀 넓어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예전 차들은 요트처럼 이렇게 안에 운전석 탑승객을 감싸게 둥그런 라운드 형식으로도 또 많이 디자인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트렌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센터 콘솔이 다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이 됐고요.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12.3인치 계기판을 적용을 했고요. 디지털 계기판이죠. 그리고 똑같은 12.3인치 디스플레이 창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들이 이 디스플레이 창과 계기판이 일자로 이렇게 딱 합쳐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캠리는 조금 더 고전적인 디스플레이 창을 따로 팝업으로 앞으로 빼고 계기판은 기존에 있던 그 전통적인 계기판의 느낌으로 물론 디지털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좀 보수적인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스포츠카 느낌의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고요. 패들 시프트가 뒤에 이렇게 작게 숨어 있는데요. 이 차가 ECVT 전자식 무단 변속기죠. 그렇지만 스포츠 모드나 이런 거 실행을 할 때 마치 조금 더 스포츠카의 느낌도 있고 뭔가 스포츠 세단의 느낌이 이렇게 날 수 있게 패들 시프트를 뒀습니다. 젊은 층도 이 차를 스포츠 세단처럼 즐겨라. 어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핸들의 느낌도 굉장히 꼼꼼하고 타이트한 이런 느낌이고요. 이 차가 중형 세단인데 차체가 큰 대신 그거에 비해서는 핸들의 이런 것도 그냥 평범한 좀 크지 않고 그런 수준입니다. 운전하기가 좀 편하게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고요. 뭐 모드 선택하는 기능이 있고 여기서도 이런 기능들이 몇 가지 이렇게 설정하고 이 앞에 계기판에 디스플레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정보들을 바꿀 수 있는 운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상위 트림에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진동 소음들을 줄여주는 그런 또 라미네이터 차음 유리를 일렬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JBL 오디오 특징 중에 하나가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음질을 내보내죠. 그래서 그런 JBL을 적용을 했습니다. 메뉴에는 지도가 아틀란 지도죠. 또 보시면 음악, 블루투스와 연결된 전화 연결을 하는 거죠. 블루투스. 그리고 차량의 정보, 뭐 온도, 앞좌석, 뒷좌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옵션, 편의 장치도 있고요. 주행거리는 얼마, 뭐 주행시간은 얼마, 뭐 이렇게 운행 정보가 나오고요. 에너지 흐름, 주행하면서 이 차가 모터로 가느냐, 엔진으로 가고 있냐,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에너지 표시도를 보여주고 있죠. 개인 설정, 차량에 대한 개인 설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공조 전부 다 이걸로 컨트롤 할 수 있죠. 에어컨, 히터, 핸들 열선, 온열 시트,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송풍구가 있고요. 여기에도 조수석 송풍구가 있는데 똑같은 패턴에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단순하면서 간결하면서 또 편리하게 이렇게 딱 돼 있고요. 그 아래로 무선 충전기가 여기 있고요. 화물 공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여기 작은 물건들, 키 같은 거 놔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큰 편인데 정직한 스마트 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행 모드 선택 버튼이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EV 모드까지 여기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오토 홀드 그리고 여기는 파킹, 핸드브레이크죠. 이렇게 돼 있고요. 전통적인 기어 노브고요. 조금 짧습니다. 요즘에 기어 노브들이 없어지는 추세고 작아지는 추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짧아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10세대쯤에서는 이 기어 노브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보는데요. 하여튼 기어 노브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스마트 충전 2개가 있고요. 스마트 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센터 콘솔을 한번 열어볼까요? 단순합니다. 간결하고 단순하고요. 태블릿 PC 작은 거 하나 정도 들어가고 디지털 카메라 정도 그리고 지갑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시가잭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시가잭이 이렇게 안으로 숨거나 없어지는 그런 추세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시가잭을 안으로 이렇게 숨겼습니다. 조석에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를 적용을 했죠. 1열에. 그래서 따뜻하고 또 이렇게 펀칭이 돼 있어서 여름에 좋겠죠. 네, 한번 2열을 타보겠습니다. 네. 와, 전장이 좀 길어져서 역시 2열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할 때 상당히 좌석을 뒤로 밀고 운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탔는데 무릎 공간에 주먹 하나가 너끈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 공간에 1열의 시트 밑으로 이렇게 잘 숨습니다. 그래서 야, 편하네요. 역시 넓고 아주 좋습니다. 성인 남성이 제가 보기에는 2명은 뭐 충분히 아주 너끈하게 타고요. 가운데에도 센터 터널이 좀 있긴 하지만 1명 정도는 또 너끈히 이렇게 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를 타면서 느낌이 등에 허리 받침? 이런 받침이 튼튼하게 몸을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허리 지지대가 2열 치고는 볼록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잘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햇빛 가리개가 있고요. 전동식은 끝에도 많이 좀 부족한데 이 차는 수동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햇빛 가리개는 수동 이런 게 낫다. 이게 최상위 트림에만 들어가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를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걸이가 내려오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 됩니다. 이게 터치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열선을 이렇게 켜고 끌 수 있게 또 이 차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지지대가 뒤로 이게 장거리 탈 때 굉장히 편하죠. 잠깐씩 눈 붙이고 할 때 이 차가 중형 패밀리 세단이지만 또 기업의 오너나 기관의 장들이 또 이 차를 타면 쇼퍼 드리븐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뒤에 탔을 때 허리 지지대를 눕혔다 세웠다 하면서 편하게 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 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도 별도로 눈에 띄는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후면 유리창에 햇빛 가리개가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다시 누르면 햇빛 가리개가 속안에 들어가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전동식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들이 여기 좀 숨어 있고요. 앞에 컵홀더가 2개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차가 최상위 트림이죠. 2열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가지고 폴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하고 연결이 안 돼 있죠. 그 대신에 여기 스키스루가 있어서 가운데 긴 짐 이런 것을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스키스루가 돼 있고요. 만약에 XL2 트림이다,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러면 6대4로 2열이 이렇게 앞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실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2열에 위에까지 썬루프가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2열의 개방감도 아주 뛰어나고요. 2열도 굉장히 편리하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넓어서 좋네요. 그러면 차량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한번 이 차를 타고 주행 느낌은 어떤지 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지금 9세대 2.5L 캠리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요. TNGA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개선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를 했죠. 그래서 전력이나 효율성이 한 10%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TNGA 플랫폼의 특징이 저중심, 고강성, 경량화,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차 좀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주행 성능, 특히 핸들링이 좋아지고 또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그 커브길에서의 그런 복원력도 굉장히 뛰어나졌고요. 핸들을 좀 과격하게 돌려도 어떤 비틀링 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이 차를 타고 고속 코너링을 좀 해봤는데 차가 좀 의외로 확실히 덜 쏠린다. 이 차가 스포츠카도 아니고 스포츠 세단도 더구나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링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전 캠리들은 이런 쪽의 추천보다는 어떤 편안하다, 안락하다, 그리고 좀 장거리를 뛰어도 피곤함이 덜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차는 최근에 그런 젊은 감각을 좀 많이 입힌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특히 이 차가 후륜에 그런 멀티링크를 적용을 하면서 그런 서스펜션의 안락한 느낌, 그리고 전륜을 추종하는 그런 느낌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역시 이런 플랫폼이 좀 강해지고 품질이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딱딱 제 요소에 좀 자리를 갖춰가면 확실히 핸들링이 점점 정말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핸들링이 정말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다. 이 차는 2.5L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을 얹혔죠. 그러면서 개선이 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서 엔진과 모터가 이렇게 서로 전환하면서 엔진으로 가다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모터가 가동이 되면서 모터의 힘으로 또 가죠. 그러다가 모터가 다 배터리가 소진이 되면 다시 엔진의 힘으로 가죠. 그런데 그런 모터와 엔진이 전환되는 그 시점에 불쾌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과거에 덜컹거리거나 모터로 조용히 가다가 엔진음이 켜지면서 윙 하는 또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전환의 이질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런 이질감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줄었다. 엔진 소리 또 확 커지고 이런 느낌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역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엔진의 출력이 186, 거기에 모터의 출력까지 더해져서 총 시스템 출력이 227마력입니다. 토크가 22.5. 토크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죠. 세단에서 최고 출력이 227마력이면 200마력이 일단 넘어간다 그러면은 출력에 있어서는 크게 모자람이 없다. 경사로 라운딩 코스 이런 데서도 순간적인 가속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토크는 22.5면은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한 30 정도 됐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오르막길과 와인딩 코스를 거침없이 달려봐도 이 차 왜 이렇게 힘이 부족해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4명 이상이 타고 트렁크의 짐을 꽉 채웠다 이런다면 느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차가 좀 힘이 부족하다 했을 때 또 모터가 개입을 해서 바퀴로 굴려주니까 아마 힘은 좀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지금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전혀 속도가 줄지 않고요, 부드럽게 순간순간 모터가 개입하면서 힘을 내주고, 그래서 힘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세대 캠리를 또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안전입니다. 토요타가 9세대 캠리를 출시하면서 기본적인 안전 사양을 별도의 그런 추가하는 옵션, 돈 내고 더 추가하는 옵션으로 두지 않고, 토요타의 안전 사양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죠. 기본 딱 이렇게 박아놔서 토요타가 안전 사양에 있어서는 좀 양보하지 않는 또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안전 사양은 에어백이 일단 8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토요타의 그 대표 세이프티 센서, 그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센서, 레인 센서, 하차 어시스트, 사각지대 모니터링, 주차 보조 브레이크, 그리고 후측방 제동 보조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단 하나, XL이 프리미엄 등급에 있는 뷰 모니터죠. 그거는 프리미엄에만 있고 일반 XL에는 없다. 그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안전사양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 흐름도를 보고 있는데요. 앞바퀴가 굴러가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내리막길이어서 제가 지금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있거든요. 그 대신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바퀴가 구동하면서 충전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악셀을 밟아 보겠습니다. 충전된 배터리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지금 앞바퀴를 굴리고 있죠. 이 차가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내리막이 있다 그러면 또 수시로 이렇게 충전을 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다시 배터리로 이렇게 굴리고. 그러니까 기름 들 일이 뭐 내리막길에서 거의 없죠. 또 9세대 캠리 하이브리드의 가장 중요한 거죠. 가격. 가격이 얼마냐. XLE 트림은 4,775만 원이고요. XLE 프리미엄 트림은 5,327만 원입니다. 8세대 모델에 비해서 약 300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편의사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또 최근에 그런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서 300만 원 오른 거는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사실 이 차의 동급을 소나타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차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랜저랑 또 경쟁을 한다. 그랜저와 소나타 사이 뭐 등급쯤. 기본은 그랜저보다 제가 보기에는 위에 있다. 그런데 사양이나 이런 첨단 기능들 이런 거는 또 그랜저가 조금 더 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호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세대 캠리 하이브리드 시승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차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